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경제를 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진짜가 누군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경제. 경제를 가장 쉽게 전달하는 분입니다.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우리 국민이 먼저인 잘사니즘 먹사니즘 네, 고맙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진걸입니다. 네. 잘사님즘 위원 회장님이시죠? 잘살위원회 산하의 서민 중산층 경제 살리기 위원장입니다. 네. 정말 우리 이제 박시동 평론가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던데 미담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짧게 합니다. 그 작년에 올해 그 작년이 올해예요. 정확하게 하세요. 작년에 올해. 작년과 올해 거쳐 작년에 작년에. 그 수해 피해자들 많았을 때 예. 우리 매부리 애청자님 중에 에어컨 명장들 조현래 대표라는 한 분이 있었는데 조현래. 그때 7대를 기부했어요. 에어컨이요. 착하다. 근데 조현래. 자,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우리 매부리님들이 추천하는 어떤 저소득층이나 또는 딱한 데가 있다거나 꼭 필요한 데 있으면 1년에 무조건 5대 이상 에어컨을 기부하시겠다 연락했어요. 조현래. 네. 근데 그 에어컨 기부 설치까지 하면 100만 원 넘게 된답니다. 아유, 착하다. 그러니까 설치까지 가서. 예. 그래서 우리 매부리님들께서 계속 많이 저희들한테 제안도 해주고 제보도 해주시잖아요. 또 홍길동 은행도 많이 그 홍보도 해주시는데 에어컨이 꼭 필요한 분들 주변에 연락 주시면 어떻게 연락 주는 거예요? 제 번호는 이미 공지가 다 되어 있잖아요. 뭐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네네 010 010 2279 예? 2279 2279 4251 4251 010 2279에 4251로 예예예. 뭐 본인 이야기도 좋습니다만 네. 기왕이면 본인이 알고 있는 주변에 네. 이 무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니까요. 저소득층, 예. 취약계층을 소개해 주시는 게 더 아름답죠. 꼭 필요한 뭐 아동 시설이나 복지시설에도 에어컨이 너무 낡았다, 그렇죠. 없다. 네. 그러면 5대 이상이니까 잘하면 5대가 아니라 6대, 7대도 될 수 있는 것이 와, 제담은 착하다. 같이 했고요. 착해. 그다음에 저는 매부리님들 약속 지킵니다. 그 비상계엄 때문에 폐업하거나 매출 급감해서 중소상공인들이 피눈물 흘렸잖아요. 실제 예. 20만 명이 폐업한 걸로 드러났고요. 그분들 소송한다 그랬죠. 제가 윤석열, 김용현 상대로. 네. 자, 정말 12명 전원이 이제 오늘 소장을 내고 왔거든요. 네. 1인당 100만 원 이상 배상해라고. 그다음에 피해는 입증해서 나중에 이제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12명 전원이 매부리님들입니다. 소상공인. 네. 와. 12분을 이제 1차 소송을 했어요. 오. 12명 원고 전원이 매불쇼를 보고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이고 오늘 소송을 검사 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 변호사들이 냈습니다. 무료로 합니다. 약속 지켰죠? 진짜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이 소송은 감히 이렇게 저는 매불쇼 대 윤석열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매불쇼를 보시는 우리 매부리님들이 12분이 나섰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 피고는 윤석열과 김용현이거든요. 아유. 비상경 전려서 나라 경제를 망친 자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속도 지키고 왔다. 네. 제가 오늘 오신 김에 민원 하나만 좀 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그 소중한 참정권 네. 택배 노동자들에게 이거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의 휴대전화로 백화점 네. 매장 노동자분들이 연락을 맞습니다. 많이 주셨어요. 네. 백화점 자체 회사원들은 복지가 좋은가 봐. 근데 그 매장 노동자들 있죠. 예. 그분들 처우가 너무 안 좋은가 그렇죠. 봐. 근데 목소리를 못 낸대. 왜냐? 목소리를 내는 순간 백화점에게 밉보이기 때문에 그냥 날아간다는 거야.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이번 투표 참정권 보장이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취재해보진 못했습니다만. 벌써 제가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육세마우 저하고는 텔레파시나 이심전심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잘 통하죠. 우기지 않는 체육, 욱하지 않는 체육 MBC 이번에 개표 방송 진행합니다.
다 외우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욱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광고 예,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욱하지 않는 체육, 우기지 않는 체육. 이번에 MBC 대선 개표 방송 제가 진행합니다. MBC라도 그렇게 광고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외워놨어요. 아니 이게 너무 똑같은 게 실제로요. 자 이건 매우 중요한데 택배 노동자들이 전국에 한 5만 명 안팎인데 6월 3일 날 투표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리 또 민병덕 위원장, 또 배장원 보장 이런 분 나선 거예요. 저희도 나섰어요. 택배 노조도 기자회견했어요. 그래서 쿠팡까지 포함하여 택배 노조는 택배 기사들은 그날 쉰다는 거예요. 투표권이 보장됐는데 여러 제보가 저한테 왔어요. 쿠팡은 말로는 쉰다고 하지만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는 지금 별 말이 없다. 그래서 끝까지 쉰다 안 쉰다라는 예, 말이 없어. 쉰다고는 하는데 자회사 노동자들한테 일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방금 최욱쌤 말하신 것처럼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이나 거기 입점 업체 노동자들은 눈치를 보고 또 노동조합이 없어서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까 노조를 막 폄훼하고 혐오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설란영 씨 같은 사람 너무... 노동조합이 있으면 바로 그런 거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투표권도 보장되고 하루라도 반나절에도 투표 시간도 보장되는데 그게 없으면 목소리도 못 내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미국인이 노조에 가입해라. 노조가 없는 곳에 착취가 있고 편견과 수탈이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 유명한 말 했는데 일단 실제 제보가 왔습니다. 롯데 아울렛이 좀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롯데 아울렛이나 총회 백화점 우리 경영진들이나 오너들이나 임원들 직원들 예를 들면 잠깐이라도 진짜 하루 휴무가 안 되면 반나절 휴무라도 아니면 점심시간 1시간이라도 주변에 투표하고 와라. 사전 투표일이나 본투표 이렇게라도 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분들이 다 1번 찍습니까? 2번 찍는 분도 있을 수 있고 4번 찍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권영구 후보님을 찍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투표권은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도 아유,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정말 제가 다 고맙습니다. 메모해놨어요. 이걸 말하려고요. 그거를 아무튼 좀 잘 우리 또 감투 하나 쓰셨으니까 저희보다는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민주당 바랍니다. 을지로위원회 우리 민병덕 위원장님하고 배장원 보장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끝나자마자 그거 해결 안 되면은 저는 그러면 민병덕 위원장님을 씹어 제끼면 되겠죠. 그래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번에 자기 선거 나올 때 축구 한번 나오고 그 후로 축구를 안 나오고 있는 분입니다. 그 얘기 왜? 아니 그분이 그 이야기 했더니 좋아하더라고. 이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 나와서 일단 좋대요. 민병덕 화이팅! 배장원 보장원 화이팅! 근데 자 쿠팡과 롯데 아울렛 백화점 노동자들 투표권 철저히 지금부터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예. 박시동 평론가님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대선 관련해서 중요한 공약들이 당연히 많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경제 공약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커피 원가 120원이었냐는 말짱. 재정의 확장 재정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뭐 이름도 없는 호텔 경제학 예시 그림 하나 가지고 얼마나 지금 본말이 전도됐습니까?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일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어서 또 있어 그런 게.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냉정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좀 본말이 전도되지 않게 잘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이틀 전이죠. 이재명 후보가 시흥에서 유세를 했어요. 그 시흥에 보면은 웨이브 파크라는 서핑도 할 수 있는 인공 풀이 있는 거의 세계 최대 규모 그 풀이 있습니다. 테마 파크죠. 여기 관련해서 거북섬 이 일대를 거북섬이라고 하는데 거북섬에 오도록 내가 유치를 했고 2년 안에 인허가부터 설치까지 쫙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를 약간 이제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이런 일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자마자 이제 반응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일단 이준석 후보가 이제 반응을 했는데 일단은 페북에 처음에 올려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는 웨이브 파크 유치에 관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의 처음 페북은 웨이브 파크가 아니라 속 터지는 거북섬을 이재명 후보가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거북섬 전체를 이재명 대표가 자기 성과라고 만들었다고 자랑한 걸로 페북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다르죠. 참고로 이제 거북섬은 약간 뭐 신도시 같은 곳인데 거기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거북섬은 뭐고 이 파크는 뭐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너는 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느냐라는 비판을 좀 받았겠죠. 네. 그래서 바로 수정을 해서 거북섬 안에 있는 웨이브 파크에 대한 얘기인 것처럼 바로 수정을 합니다. 수정했어. 예. 야 이준석 너도 봐봐 이거 실수하네. 야 에페코리아 이준석 고발해라. 야 이준석 고발해. 그래 에페코리아. 고발해야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가 잘했다라고 본인이 치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 얘기를 예. 저번 토론회 때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덮어 씌우면서 또 비판을 맞아, 하는 맞아. 그런 논리 구조를 또 보여줬었어요. 네. 근데 이제 논란이 여기서 멈추질 않고 국힘 쪽도 얘기하면서 지금 거북선 전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 실패의 책임이 이재명에게 있는데 예. 전 거기다 대고 무슨 뭐 치적 자랑이 웬 말이냐라고 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아까 120원 커피 원가 얘기했을 때처럼 웨이브 파크를 얘기했는데 거북선 전체가 이재명이 책임이다라는 걸로 또 본말이 전도돼서 현재 왜곡적으로 얘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거북섬은 뭐고 웨이브 파크는 뭐고 왜 본말이 전도가 되고 있는 거지 뭐 때문에 싸우는 건지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웨이브 파크 발언 예.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한 비판 그걸 영상으로 잠깐 네. 보고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네. 그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거북섬이라고 있죠. 거북섬의 그 웨이브파크라고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처 입은 상인들 앞에서 그거 자기 웨이브파크 유치하느라 잘했다고 누가 그런 말 하라고 강제했습니까? 말실수는 다 하고 다니면서 나중에 부들부들 떨면서 개혁신당에게 비판을 하는 것은 이득을 본 사람은 토지 분양자 뿐이고 모두들 지금 손해보았고 알고도 자랑을 했다면 후한무치라고 할 것이고 모르고 이것을 자랑했다면 무능과 무책임을 자, 그러면 지금부터 거북섬은 무엇이고 네. 웨이브 파크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거북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풀 네임이 있습니다. 거북섬 해양 레저 복합단지 개발 사업. 이게 풀네임이에요. 예. 이게 풀네임입니다. 자, 4번 사진 한번 띄워 주시죠. 이거요? 저 일대가 다 이 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시화호 방조제를 막고 있는 귀퉁이 부분이에요, 저기가. 저 일대를 다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예를 들어서 저기 하늘색으로 돼 있는 데 보이시죠? 네. 그럼 예를 들어 저기 아쿠아 펫랜드, 뭐 관상어 이런 걸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은 해양 생태 과학관, 예. 박물관 같은 거겠죠. 뭐 그런 거 넣는 데고 또 스트리트 몰. 그럼 약간 여기는 상업구역이 좀 몰린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요런 것들이 다 요 일대에 한꺼번에 개발되는 요 사업. 요 사업을 방금 말씀드린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라고 예, 하는데 네. 그냥 대충 줄여서 이 전체 사업을 그냥 거북섬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름이 거북섬이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 사진 4번에서 한번 살짝만 보여주시죠. 저 빨간 부분 있죠. 저 빨간 부분에 맞닿아 있는 제일 밑단에 있는 부분 있죠. 예. 저거 뭐처럼 생겼어요? 저 거북이처럼 생겼죠. 네. 예, 5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것만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거북이처럼 생겼죠? 거북이네. 진짜 거북이네. 예. 그래서 저 거북이처럼 생긴 저 섬이 포함된 사업이라서 그냥 거북섬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예. 거북이 같이 생겼네. 예, 대충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쿠아랜드니 무슨 뭐 생태과학관이니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면 예. 박물관도 가고 레저 시설도 가고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그 시설들은 사실은 뭐 쉬운 건 아닙니다만 큰 쟁점은 아니에요. 이 전체 사업에서 예. 박물관 짓는 거 쉽진 않지만 그냥 돈만 있으면 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만 확보되면 지어요. 근데 이 사업의 핵심은 뭐냐? 이 전체가 관광 해양 레저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유인책. 그렇지. 그걸 우리가 이런 개발 사업에서는 앵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앵커입니다. 예, 이 앵커 시설을 유치하느냐 안 유치하느냐 뭘로 앵커를 넣느냐가 이런 사업에서는 핵심이에요. 핵심이지. 예. 그 앵커를 잘못 잡으면 사업이 안 되고 잘 잡아도 앵커 유치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K 한류 무슨 뭐 개발 단지를 딱 했다. 그럼 앵커 시설이 뭐가 돼야 됩니까? K 아레나, 공연 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K-팝 스타들. 그럼. 이런 걸 누가 지어줘야 돼요. 마이스 산업, 국제 전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할 때 앵커는 뭐가 돼야 됩니까? 5성급 호텔이 돼야 돼요. 호텔이지. 바이어들이 와서 자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앵커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들어보시죠. 자, 킵 해놓고 넘어갈게요 이제. 네. 자, 거북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시계열로 쭉 설명 드려볼게요. 네. 가장 처음 이 사업이 그래도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첫 발은 언제냐면 2010년입니다. 예? 2010년이면 누가 경기도지사냐면 김문수 때, 김문수 도지사 때입니다. 그래요? 예. 김문수로 김문수 가. 도지사 때 2010년에 수자원공사 K워터입니다. 영문 이름으로 K워터. K워터. 수자원공사와 경기도 시흥시가 협약을 맺고 요 일대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보자라는 첫발이 떼집니다. 첫 스텝이. 오. 역사가 오래됐어요. 어. 자, 그리고 이게 흘러서 남경필 지사 때까지도 계속 그림이 흘러옵니다. 2015년 7월 이때는 도지사가 남경필이에요. 국힘입니다. 남경필 지사도 야, 여기는 아예 국가 사업이 돼야 돼라고 하면서 이 거북섬 일대를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추진하자.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이걸 국가에다가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8월에는 드디어 국가 마리나 항만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누가 지정했어요? 박근혜요. 또. 박근혜 때입니다. 다 국힘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타임라인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국힘 도지사, 국힘 대통령이었을 때 결정된 국가 산업이에요. 국가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말아먹은 국가 사업입니다. 이게 완전히 공실tem이 이게 말아먹었어요. 네, 이제 그것도 좀 말씀 이따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 국가 항만 예정구역으로 딱 지정이 되니까 이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2017년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2017년에 이제 시흥과 경기도가 좀 구체적인 협약을 맺어요. 시흥시와 경기도 2017년입니다. 그 협약을 맺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이 맺어지냐? 일단 사진 하나 보고 6번 사진. 요 협약입니다. 요 2017년. 예, 요때 도지사 역시 국힘 남경필입니다. 남경필이야. 예. 요때 어떤 협약이 핵심적으로 맺어지냐? 야, 어디를 부지를 확실하게 조성하자. 그리고 요거 어디다 얼마에 팔 거야. 공급 조건까지도 빨리 확정하자. 그리고 이 2017년이니까요. 2018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상반기까지 이거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빨리 선정하자라는 예. 구체적인 협약이 이때 맺어져요. 자, 그래서 이 협약에 근거해서 드디어 2018년 5월이 됩니다. 5월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담당할 우선 협상자가 진짜로 선정이 돼요. 이 우선 협상자가 누구냐? 지금 이 웨이브 파크를 지은 그 건설사 대원 플러스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국힘 도지사가 있을 때 그때 결정이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업자 공모까지 끝나고 이 사람이 우선 협상자가 되고 심지어 자기는 우선 협상자 자격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약금 150억까지 완납이 끝나버려요 이미. 네. 2018년 5월에. 자, 그리고 사업 추진 방식이 이때 확정이 됩니다. 어떻게 확정되냐면 사업 시행자는 수자원공사예요. K워터입니다. 예.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야, 우리가 토지를 공급할게. 거북섬 이거 토지 있잖아. 우리가 조성해서 공급하는 거다. 그리고 얼마에 공급할 거냐면 3,145억이다. 이거 살 사람은 그러니까 3,145억 주고 사. 이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시흥시는 나도 그러면 같이 해야지라고 하면서 공공용지, 도로니, 수변 공원이니 이런 건 내가 할게. 이렇게 협약을 또 맺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업자는 내가 그럼 그 시설에다가 상업시설, 레저시설 이런 거 딱 지어서 운영도 하고 나중에 시에다가 기부 찬합할게. 요렇게 각자의 역할이 이때 확정이 됩니다. 예. 자, 그에 근거해서 요때 이제 지방선거가 치러져서 집행부가 바뀌어요. 시장이 민주당 시장이 되고 이때 2018년 6월에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방금 맺어졌던 원사업 계획 있죠. 이 계획이 실제로 시의회에 그대로 제출이 돼서 2018년 10월에 의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점점 더 힘을 얻어가요. 계획이 법적인 구속력과 이 모양새를 갖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8일에 드디어 본 협약이 맺어집니다. 이 사진은 안 됐네.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래서 2018년 11월 8일에 본 협약이 맺어지니까 이제 경기도도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해서 개입을 해서 2018년 11월 22일에 경기도 시흥시 아까 수자원공사 K워터 그다음에 이 건설사 대원플러스가 드디어 사자 협약을 맺습니다. 예. 이 사진이 8번 사진이에요. 자, 제가 지금 2010년부터의 시기열을 쭉 말씀드렸죠. 네. 이재명 언제 등장합니까? 2018년 11월 22일에나 등장해요. 네.
그것도 언제 등장해요? 어떤 역할로 등장해요? 지금까지 쭉 맺어져 왔던 수많은 협약과 사업 계획의 확정을 전제로 맨 마지막에 이제 내가 그럼 도와줄게, 내 역할을 찾아볼게라고 이제 등장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뭘 하냐?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앵커 시설이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네, 예. 유인책이 필요한 유인책이 필요한 이게 사업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네. 야 내가 나서 볼게. 신속하게 이 사업이 잘 되려면 우리가 여기다 앵커 시설로 뭘 넣어야 될까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웨이브 파크. 그렇죠. 웨이브 파크라는 거를 이제 드디어 유치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빈자리 아까 전체 사업 계획에서 그 빨간 자리 빈자리에 마지막 퍼즐이 이빨 맞추듯이 딱 껴들어가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거는 이거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사업 계획의 최정점에서 가장 어려운 핵심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자기는 2년 안에 유치했고 인가까지 해서 논스톱으로 쫙 처리해서 이 행정 처리를 사업에 빠르게 했다. 빨리 했다. 음. 그래서 그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전체 사업 구역에 사실은 한풍이 붑니다. 코로나가 터져요. 아, 그게 그렇지. 코로나가 코로나가 터졌어? 터집니다. 예, 예. 이 코로나 터져서 이 웨이브 파크도 영업도 안 돼요. 아. 당연히 중지된 때도 있었겠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옵니다. 지금 관광 레저 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팬데믹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웨이브 파크 말고 다른 무슨 대관람차, 아까 얘기한 해양 무슨 파크니, 예. 뮤지엄이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쫙 들어와서 이 일대가 그야말로 관광의 메카로 떠야 되는데 사업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다 지연이 되거나 네네. 조금씩 늦춰지는 현상이 발생돼요. 음. 이거 외부 변수입니까? 이거 외부 변수예요. 네.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코로나. 됐구나. 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경기 침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침체가 동시에 오죠. 예. 이거 외부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요인의 불운이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진행을 해보니까 상가 같은 게 너무 과도하게 처음에 설계된 부분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죠. 과도한 상가 공급이 예정돼 있죠. 과도한 상가 계획은 이거 뭐예요? 이거 내부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이에요? 이거 내부 요인이에요. 이거는 사업 시행자부터 관계된 모든 관청들이 이거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 좀 계획이 침울하지 못했고 예리하지 못해서 공급 과잉 같은 것도 분명히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내부 요인, 외부 요인이 겹쳐져서 당초 예상과 다르게 현재 거북선 사업 전체가 약간 힘들어진 상황이 맞고 예. 특히 누가 힘드냐면 마지막에 상가를 분양받았던 수분양자들이 그건 이제 골치 아프지. 조금 고통이 심해. 왜냐하면 네, 많이 심해. 많이. 예, 많이 심해. 그렇죠. 이제 이 사업 부분 중에서 조금 심하다는 거 그분들의 고통이 심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들은 공실률이 현재 80%가 넘을 정도로 80, 뭐 5, 6%, 7% 정도 될 네.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 네. 좀 길다 이러는데 자 보십시오. 네. 이 긴 비판, 얘기입니다. 아니, 비판은 네. 한 줄이면 됩니다. 그렇죠. 북한으로 가라. 한 줄이면 돼. 네.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원래 긴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한으로 가라. 이런 게 쉽고 간단하고 잘 먹혀. 근데 그 우리나라를 망치는 길이야. 예. 그렇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길게 했어. 그렇죠. 일부러.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만해, 형도. 알겠어요. 마무리할게요. 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 본인의 치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성시키는 앵커 유치한 걸 잘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말한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지. 반대로 자 봐봐. 예, 반대- 그것도 네, 아니야. 네네네. 지금 그거 완전 솔직히 무너져갖고 난리거든. 네네네. 이거 부양 시켜야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면은 정치인이나 언론이 해갖고 거기는 망했는데 그게 잘하는 짓이야? 바로 그겁니다. 부양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 사업은 반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지금 끝났어요? 지금도 계속 안 하고 끝난 있어. 사업이에요. 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현재 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네. 이거 망하게 할 거냐고. 이 허허벌판 내버려 둘 거예요. 그렇지. 안 되죠. 원래 계획된 여러 시설을 다 유치해야죠. 예. 관광의 메카로 살려야죠. 한때 환경의 재앙으로 상징됐던 시와와가 이제 새로운 개발로 해양 도시로 발돋움해야 내야 되죠. 예, 경기 그렇습니다. 서북부권 시흥권 살려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간에 어려움을 일부 발췌해서 재를 뿌리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현재 실패됐고 유령섬이고 그런데 자랑을 해? 너무 나쁜 이런 정치야. 식으로 오히려 사업 전체에 재를 뿌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더군다나
이 문제의 원인이 이재명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예. 침소봉대에서 그걸 캐치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렵게 만든다는 지금 얘기죠. 여기에 가보면요.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그러면 이거 그냥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부양해야지.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왜 이렇게 나쁜 정치를 하냐고. 그런 정치 너무 쉬워. 한마디 툭 뱉으면 끝이야. 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유령서민이 실패인 이런 얘기를 지금 편안하게 막 던지는 사람들에게 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약간 사이코패스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 찔러놓고 아프세요 이렇게 위로하는 것처럼 수많은 예를 들면 경기도 정부 예를 들면 그전 시흥시의 집행부 쭉 이어온 과정에서 다들 열심히 하려다 보니 봤는데 당연히 중간에 미스도 있고 실패도 요인도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걸 지금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원인을 너무나 쉽게 다 없애버리고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원인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돌리면서 심지어 손가락질 하는 애들이 책임 있는 자들이야. 맞습니다. 저 저는 얼마나 그래서 그런 악질적이야. 쭉 흘러온 과정으로 보면 사업 계획에 애당초에 골자를 만든 게 어느 정부의 누구 때문인지를 한번 보시라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다. 예, 진실을 알리는 건 이렇게 길어. 이렇게 알리고 설득하는 건 참 길고. 그러니까 그럼 북한 가라는 한마디면 돼. 한마디면 되고. 그렇습니다. 어려워. 진짜 쉽지 않아. 진짜 그래서 어렵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예. 내용을 잘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낭비야. 그렇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런 얘기 할 때는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걸로 지금 이번 대선을 다 덮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덮고 있고. 그렇죠. 속상하다. 아니, 누구신데 자꾸 말 껴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약간 저 부연할 수 있지 부연하는 않습니까? 거예요? 저도 자영업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러니까 거북섬 그 일대의 고통은 그곳의 특수한 고통도 있지만, 그래서 그건 우리 모두가 도와주고 치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 어떤 테마파크를 추진해서 살리려고 한 사람을 막 난도질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네. 그것이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그러면 거북선만 힘들었냐? 거북선이 더 힘들었는데 거북섬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작년에만 사업자가 100만 개가 폐업을 이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에 2,400개고요. 자영업자가 30초당 하나씩 폐업을 했습니다. 아유. 얼마 전에 어떤 언론사에서 예. 대단한 걸 밝혀낸 것처럼 단독 3초당 하나씩 폐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 해보니까 우리가 매번 주장하던 작년 재작년에 100만 개 사업자 폐업했다. 365와 24시간 나누니까 그거를 30초당 한 개씩 폐업이 맞아요. 그거를 시간으로 계산한 직위현식으로 그렇게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자극은 저는 건강한 자극이었어요. 아 맞다. 지금 일본에 2개씩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거북섬에 계신 분들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것으로 비난하는 거 음해하는 거로 활용할 게 아니라 왜 우리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렇게 특히 비상계엄에 20만 명이 줄어들었고 아까 30초에 하나씩 폐업하고 4시간마다 한 곳이 파산하고 있어요. 법인들도요. 예.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고 성찰해야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더 심해진 건 통계가 입증되고요. 그렇죠. 네. 비상계엄 이외에는 더 악화된 것도 통계로 다 입증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재명이 다 떠넘기려고 한다? 그건 정말 안 통하는 거죠. 정말 비열한 거죠. 악마지 악마. 예. 책임 있는 자가 그렇게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또 나가고 길다 하고. 아유, 저는 되게 짧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 파산하니까 예. 10번 표 한 번만 보여주고 네, 갑자기 마무리했습니다. 10번 표를요? 아니 저는 표 많이 좀 냈는데 다음 하나. 출연자분이 지금 예, 화 많이 나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예, 화 많이 나 결국 있어요. 자 100만 명이 폐업하고 법인들이 다 파산하니까 개개인들이 결국 빚을 지게 돼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빚을 빚. 빚을 빚을. 예. 자 2025년 올해 머리 빚냐? 빚을이야. 머리 빚어? 자, 시간 없습니다. 예, 빚을 빚을 아이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는데 네, 미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저 2025년 1월달 올해 1월에 네. 빚이 머리 빚냐고. 빚이 미지 1930조까지 추스라본 거예요. 예. 우리 국민들의 가계 빚이 그렇습니다. GDP 대비 100%가 돼버렸어요. 심각한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 그러면 추경도 하고 민생대책 좀 하고 뭐라도 지역 앞에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소상공인 대책이든 뭐라도 거의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다 망해서 어떻게 되냐? 망하면 다 어떻게 돼요? 먹고 사니까
빚을 지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통계 이후에 사상 최대치로 나왔어요. 네. 1930조까지 지금 치솟았습니다. 예. 이래 빚 있으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자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맞아. 소비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맞아, 실제.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준석 씨, 김문수 씨, 이준석 후보, 김문수 후보 다 팠어요. 이 현상에 답을 해야 되고 대안을 그럼. 내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왜 근데 정부는 빚을 정부만 무조건 빚 안 질라고 그러고 이런 돈 얘기- 하나도 안 쓰려고 그리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맞아요. 대선판을 이렇게 더럽히는 게 말이 된다? 나는 몰랐을 때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 알고 나서는 내 매일매일이 아주 죽을 맛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알면은 못 살아요. 알면 못 살겠어. 괴로워. 진짜. 하루하루가 괴로워. 보이니까 또. 그래서 오늘 해외에 계신 교수 연구자 무려 256명이 긴급히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도 했더라고요. 민주주의를 살리고 내란 중식하고 국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필요하다. 해외 교수님들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줌으로 서명은 256명하고 줌으로 20명이 모여서 줌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오늘 아침 9시에 제가 그 현장도 다녔습니다. 항상 해외에 너무 계신 고맙습니다. 교수님들, 연구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봐봐. 이런 것도 말장난으로 정치질하지. 지금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원전이야. 원전 문제도 원전. 이것도 또 정치질로 활용한다고. 예. 아니 얼마나 나쁜 놈들이야 진짜. 가만히 그냥 자고만 있어도 힘든데 못하게 막 방해를 하는 세력들이라고. 그래서 3부는 원전 이야기. 예. 합니다. 원전으로 정치 장난질하는 놈들. 네. 오늘 또 다 때려 잡아야겠죠. 근데 최민희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걸 던져주고 하셨네요. 뭘요? 이거 최민희 한 번 더 그걸 또 들어달라는데요. 던진다고 왜 받았어요? 아니, 저는 이제 부탁하면 또 들어드려야 되잖아요. 예. 아무튼 우리 매부리님들 12분을 모셔서 공익소송 냈다 윤석열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자급자 폐업과 매출가 책임을 예. 묻는 네. 반드시 승리하려고 해요. 네. 보통 우리가 규탄하는 소송 내는 경우 있잖아요. 지더라도 아니요 이번 소송은 승리할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인당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아내려고 그럽니다. 네, 정말 확실히. 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원전을 갖고 어떤 식으로 장난질을 하는지 3부 함께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